안녕하십니까. 이문주 목사입니다. 책 읽는 영어, 영어로 책 읽기 제1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R.C. 스프라울의 Faith Alone 12쪽 상단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if절을 지난 시간에 좀 다루었습니다. 16강에서는 이 if절이 보여주고 있는 it that 강조 유용법을 우리가 어떻게 분간해 내느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다루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if절과 시제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제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시간 표시입니다. 원래 시제라는 말 자체는 동사가 표현하는 시간 표현입니다. 시간을 영어에서는 동사가 표현할 수도 있고 부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는 이 시간을 가리키는 명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동사로 표현할 때에는 동사의 시제 변화라고 하는 걸로 그 시간을 나타내는데, 동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부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부사도 역시 한정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간을 가리키는 명사를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문장에 들어올 때는 그 시간을 가리키는 이름을 말해줄 때를 제외하고 언제 어떤 동작을 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부사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에 비동사가 있고요. has altered 속에 alter 동사가 있고요. it must be 할 때에 비동사가 있습니다. 시제를 누가 표현하느냐 할 때에 다시 생각해 보면 동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동사와 문장에서의 동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사는 품사 동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문장에서 사용될 때에 우리가 동사가 뭐냐 할 때는 주동사, 본동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문장에는 주어도 하나요, 동사도 하나입니다. 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장은 마침표 하나, 이 한 단위거든요. 이 전체가. 그러니까 if서부터 포지션까지 한 단위예요. 이 if서부터 여기 콤마가 있는 이 지점까지 전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if절 전체가 부사인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 나온 is라고 하는 이 비동사는 부사절 속에, 부사절을 다른 말로 하면, 알기 쉽게 얘기하면 종속절, 그러니까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 속에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 덩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어 동사가 있을 뿐이지 그 문장 전체의 구조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if가 나왔기 때문에 저 it은 종속절 덩어리가 되어서 콤마까지 갑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나온 것이 then 뒤에 it입니다. 단독으로 나온 명사이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요. 그 뒤에 틀림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동사 바로 앞에 있는 첫 번째 자리의 명사는 주어 역할, 얻는 이가로 번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동사 바로 앞에 단독으로 나온 명사이기 때문에 흔히 주어 위치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be, must be의 be가 이 문장의 동사입니다. 왜 이걸 따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의 문장에서 시제를 표시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이 동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f절 속에 있는 it is의 is는 자기 스스로 어떤 시제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제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문장의 동사가 하는 거니까 must be에 있는 이 비동사가 하는 것입니다. 종속절의 동사 표현은 항상 이 주절에 있는 이 동사가 보여주는 시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점, 기준 시각보다도 먼저 했느냐, 같이 하고 있느냐, 나중 하느냐라고 하는 선후 관계만을 표현하는 것이 원래 종속절의 동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계점입니다.
그런 개념들이 좀 잡혀 있어야 돼요. 동사가 시제를 표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변화를 시킬 때에 그 변화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법이라고 해요. 동사의 법. 그리고 그 법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자,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할 때 법이라고 하는 말과 문장이라고 하는 문이라는 말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엄밀하게 말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섞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하고요? 가정문이라고 하는 것. 그럼 가정문이 있으면 우리가 얼핏 기억하면 조건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명령법이 있고요. 명령문이 있습니다. 구별을 해야 될 건 실제 문장이 무엇로 쓰여졌느냐라고 할 때 가정문으로 쓰여졌다, 조건문으로 쓰여졌다, 명령문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과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에서 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법은 동사의 변화 시스템입니다. 변화의 시스템이에요. 원래 이 패러그래프, 영어에서는 패러그래프가 시작이 될 때의 첫 단어, 첫 주어, 이 경우에는 로만 캐톨릭스 앤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러그래프를 쭉 다루다가 보면 문단을 꿰뚫고 있는 주어는 로만 캐톨릭스 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즉 영어에서 하나의 패러그래프의 주어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 패러그래프 전체의 주어로 유지시켜주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시제가 이 패러그래프의 기준 시제입니다. 이 기준 시제가 비동사 즉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 특별한 이유의 단서를 제시해 주면서 다른 시제를 쓸 수는 있는데 기준 시제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어진간하면은 현재 시제를 유지시켜 줍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느냐 하면 if 절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종속절의 시제라고 하는 것, 종속절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할 때 이 기준 시제가 기준이 되어서 종속절은 그 선후 관계를 표시해 주는 거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 시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패러그래프를 관통하는 기준 시제와 if절이 들어가고 있는 이 문장의 시제, 기본 시제가 뭐냐 할 때 여기 현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두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if절을 공부해 보면 가정문과 조건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if절이 다 똑같이 가정문이 아닙니다. if절의 동사 변화 시스템은 경우에 따라서 직설법 동사 변화 시스템을 가질 수도 있고 가정법 동사 변화 시스템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장이 가정문이 되기도 하고 조건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로 처음에 초보 단계에서 가정법이 뭐냐, 직설법이 뭐냐, 가정문이 뭐냐, 조건문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네 가지를 한꺼번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가름하는 기본이 뭐냐 할 때 현실성입니다. 이거를 감을 잡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저 말에 if가 현실성이 있는 거냐, 현실성이 없는 거냐. 이거를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되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즉각적으로 느껴지고 판단이 됩니다. 현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워졌어요. 오늘 눈이 오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다는 건 그만큼 현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가능의 영역에 있어서
그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려울수록 현실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되어질 가능성이 1도 없는 거냐. 예를 들어서 전교 꼴찌가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문득 아버지가 네가 전교 1등을 하면 내가 너한테 차를 한 대 사주지, 혹은 뭐 미국에 보름 동안 여행을 보내주지,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이 현실성이 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가족문과 조건을 가르는 핵심은 현실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성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전에서 if를 찾은 겁니다. 처음 if가 가정문과 조건문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여기 일단 이런 걸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눈 속에서 지워버리고 문장을 하나 한번 봅시다. If you are tired 할 때 여기에 직설법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현실성이 있는 거죠. 내가 피곤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조건문 if는 when으로 바꾸면 거의 대충 맞아요. when, while. 자,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오면. 그런데 내일 비가 오는 게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rains라고 해서 3인칭 단수 현재의 직설법 변화 동사 시스템을 취했어요. 여기까지 다루었고요. according서부터 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toward Rome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법, 책 읽는 법을 공부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according으로 시작한 이 문장의 마침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즉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책을 안 본 분들은. 그러면 눈이 헷갈리는데, 그러면 자책할 것도 없이 이거 연습을 안 했으니까 눈에 안 들어와. 그러면 눈에 빨리 들어오게 하려면 찾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천히 훑으면서 찾아봐서 여기에 마침표가 있구나, 그렇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걸 많이 하다가 보면, 많이 읽다가 보면 이제 점점 안 봐도 눈에 확 들어와 버려요. 자, 그러면 마침표를 찾았으면 이제 두 번째로 찾아야 될 게 동사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눈에 안 보이면 앞에서부터 더듬어 봐야 돼요. according은 to까지 해서 두 단어지만 하나의 전치사입니다.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돼요. 조지 바나. 근데 뒤에 콤마가 있어요. 또 제임스 헌터. 그럼 이 콤마가 무슨 용법으로 쓰여졌지? 요렇게 두 개를 보고서 모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뒤를 보니까 두 번째 콤마 and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콤마가 and라는 뜻인 것이 이 and 때문에 나온 겁니다. 만일 여기에 오화가 나왔으면 이건 오화입니다. 그러니까 뒤를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 익숙하지 않으면 난 몰라, 그냥 넘어가서 콤마 and, 즉 콤마가 무조건 쓰여졌을 때는 이게 쉼표인지 그냥 떼어서 읽으라고, 그러니까 쉼표 찍어준 것인지 접속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A, 콤마 B, 콤마 and 이렇게 나올 때 여기 마지막에 열거할 것 직전에 and 접속사, 콤마가 무슨 접속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생략이 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접속사를 써주고 그 앞에 콤마를 찍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몇 개, according to의 목적어 노릇을 하는 명사 몇 개를 연결한 거예요. 그럼 콤마 개수가 얘기해 줍니다. A, B, and C. 이게 C예요. 자, 하나, 둘, 세 개를 저 접속사가 묶어서 문법적으로 한 덩어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according to의 목적어 노릇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지금 이게 who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콤마도 없이 그냥 who가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돼, 요 콤마, 이거는 이제 여기서 끊어주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직감적으로 눈치채는 게
뒤에 evangelicalism이라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콤마도 저 according to의 전체 덩어리, according to 전체 덩어리와 뒤에 똑같은 문법적 역할을 하는 덩어리를 만들어 주려면 여기도 전치사가 나와야죠. 근데 전치사 없이 바로 명사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 단독으로 나온 첫 번째 명사가 evangelicalism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절이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덩어리 evangelicalism을 직접 수식해 주는 형용사가 있으면 그 덩어리까지 포함해서 명사고, 여기서 딱 끝나고 뒤에 보면 is, 이제 동사부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is면 이게 동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일단은 동사부가 시작이 된다. 왜? 저 비동사가 본동사로 사용이 될지 조동사로 사용될지는 뒤를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ing가 또 붙어 나와 있죠. 그러니까 be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 3인칭 단수. 그러니까 저 redefine에다가 ing를 붙인 현재 분사. 여기가 동사부예요. 그러면 일단 뭐를 알아야 됩니까? redefine.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단어 공부를 좀 했으면은 이 리는 다시라는 접두사 아닐까? define 동사를 가지고 ing를 붙였구나. 이런 이런 느낌이 딱 떠오를 수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맞든지 틀리는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무언가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생각이 나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itself, doctrinally, 부사. 그러니까 itself가 redefine의 목적어 노릇을 하는 이 문장은 상당히 단순한 3형식인데 부사가 아주 길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라서라고 하니까 조지 바나, 제임스 헌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추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who, 접속사 who가 형용사 노릇을 하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who는 관계대명사 have surveyed the doctrine of evangelical conviction. evangelical conviction 안에 있는, 그렇죠? 전치사가 전치사 in. evangelical conviction 안에 있는 드리프트는 조류, 흐름이에요. 그 흐름을 쭉 have surveyed. 과거서부터 지금까지를 쭉 훑어본 조지 바나, 제임스 헌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따르면, 그들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반제리칼리즘은, 복음주의는 그 자신을 doctrinally, 교리적으로 is redefining. 원래 이 단어를 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재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래 정의를 그대로 쓰지 않고 그걸 다른 걸로 바꾸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정의에 민감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게 뜻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재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걸 상대방에게 분명히 알려주지 않으면 안 바뀌었는지를, 원래 그런 것인지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의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재정의는 약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주의는 자기 자신을 교리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 여기 from서부터 맨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 패러그래프도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괄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from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전치사 to 플러스 명사. 그래서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그러니까 시작점, 끝점. 그래서 또 여기 괄호를 치고 여기 콤마. 그러니까 from서부터 evangelicalism 이 앞에까지는 전부 부사구. 전치사구는 부사구니까. 그런데 이게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두 개의 전치사구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처럼 사용되는 전치사구. 그래서 좀 길었습니다. 거기다 더군다나 괄호를 쳐서 설명해 주는 어구가 또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evangelicalism 뒤에
has every reason. have 동사가 사용되고 있고 뒤에 reason이라는 명사가 있고 그 reaso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every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have입니다. have는 본래 자기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래 자기 뜻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have가 있다 없다의 뜻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의 내용을 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 속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모르는 경우에는 have를 사전에서 한번 쭉 찾아서 전체를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reason을 찾아서 전체를 쭉 훑어보면 혹시 관용적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have, be, yield, ask 이런 단어들은 관용적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관용적이라고 하는 거는 근거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해서 입에 굳어버린 겁니다. 그건 찾아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어요. have every reason to도 지금 관용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충분하다. 거기에 have가 뭐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는 상당히 사실은 약화된 겁니다. 근데 굳이 모든 이유,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요. 그냥 근거가 충분하다.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 아주 쉽죠? 원래 have every reason이 그렇게 씁니다. 그 근거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혹은 충분하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이 긍정문인데 뜻은 분명하지만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꾼 듯한 이런 뉘앙스가 덧붙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린다면 그냥 이유가 충분하다, 근거가 충분하다 이러면 됩니다. adopt, 뭐를 채택하다? 더욱 동정적 태도, 로마를 향한, 여기서 롬은 대명사라고 그랬죠? 좀 전에 로마 카톨릭, 지금 현재 천주교를 향한 공감적, 동정적, 공감이 가는 태도를 더 많이 취할 근거가 충분하다. 그런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 왔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제 전치사구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전치사구 앞부분에 from, 뭐로부터? 자아, 자신에 대한 그것의 관점들, 이건 문자적으로 한 거고요. 오브가 나오면 이게 무슨 격인지, 이 앞뒤 views와 self가 서로 무슨 관계가 원래 있었는지를 파악하라고 그랬죠. 가장 쉬운 건 앞에 있는 views를 동사 보다라고 한다면 더 self는 self가 보는 거냐, self를 보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누가 할 때 it은 이 자기 자신 같은 대상이죠. 근데 it은 3인칭 단수고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의 주어 evangelicalism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문장에서도 주어가 evangelicalism, 둘째 문장에서도 주어가 evangelicalism 헷갈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it은 복음주의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그냥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views는 그러니까 명사 관점으로 해서 이 문장을 동사 문장에서 명사 문장으로 만드는 기술은 국어 실력입니다. 이 문장의 구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영어 문법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복음주의 자신의 관점으로부터 어떤 관점으로? 구원에 대한 자기 자신의 관점, 이렇게 되겠죠. 복음주의 자신의 관점, 이번엔 자신이라는 말은 셀프가 아니라 is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자신의 관점에서부터 구원을 바라보는 관점, 구원관, 자아관에서 구원관으로 이렇게 또 간단히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용만 전달이 되면 돼요. 번역은 어떻든 간에. 그러면 이제 그 괄호, 앞에 있는 괄호는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에 이 오브는 어몽의 오브예요.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에 77%가 that 이하라고 말한다. 이게 say의 목적어 노릇을 하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절이 왔기 때문에 절을 묶어주는 종속 접속사 that을 쓴 겁니다.
이것도 약 발음이고 that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by nature,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선하게 태어났다 라고 말한다. 원죄 부정한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의 77%가 원죄를 부정하고 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인간은 이런 점에서 자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87%는 that야라고 주장한다. insist도 지금 that절을 목적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in salvation, 구원에 있어서 God, 하나님은 도우신다. 자기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도우신다. 자력구원설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구원론에 있어서 복음주의자들의 87%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는 로마 카톨릭 쪽으로,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그만큼 더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